그날 밤 택배로 온 일기장. 그 안에는 30년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1995년 4월 28일. 오늘 실행했다. 박영희를 없애기로. 이건 한지연이 직접 쓴 범행 일지예요. 납치, 감금, 약물 투여. 30년 동안 제 인생을 빼앗은 범죄가 여기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년 동안 잘 살았어? 가정부 하면서 바닥 닦고? 그래도 저는 제 딸과 함께였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죠. 동욱 씨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했죠. 입 닫아.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박영희 씨를 납치했고 수면제를 먹여 기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김동욱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박영희만 봤어요. 저는 미쳐버렸어요. 피고인 한지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30년을 빼앗겼지만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이야기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인생 민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집니다. 3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이제는 알람도 필요 없어요. 몸이 알아서 깨는 거죠. 저는 박영희, 올해 60입니다. 평창동 김동욱 회장 댁에서 가정부로 일한 지 어느덧 30년이 흘렀네요. 작은 방에서 일어나 낡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이 앞치마 벌써 몇 년째 같은 걸 쓰는 걸까요? 천이 다해져서 빳빳하지만 새 걸 살 돈이 아까워서 그냥 빨아 쓰고 있어요. 거울을 보니 머리엔 어느새 흰머리가 반이나 됐네요. 주방으로 향하는 복도는 고요했어요. 이 넓은 저택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저였으니까요. 주방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상은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로 해야겠어요. 회장님이 좋아하시는 메뉴거든요. 된장을 푸고 멸치 육수를 우리는데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이상해요. 이 된장 냄새가 묘하게 익숙한 거예요. 마치 아주 오래전 제가 다른 곳에서 이 냄새를 맡았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요. 30년 전 일은 늘 이렇게 희미하고 단편적이에요. 뭐 하는 거야? 벌써 6시가 넘었는데 아침상도 안 차렸어?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안주인 한지연 여사가 가운을 입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60대지만 워낙 관리를 잘해서 50대처럼 보이는 분이에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언제나 차갑고 날카로웠죠. 죄송합니다, 여사님.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30년 동안 같은 일 하면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정신을 어디다 팔고 다니는 거야? 한지연 여사의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저 사과할 뿐이었죠. 속으로 되뇌며 재빨리 식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나물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고 밥을 퍼서 올렸어요. 30년 동안 매일 아침 해온 일이지만 한지연 여사의 눈은 늘 제 실수를 찾아내려 했죠. 숟가락에 물기가 남았잖아. 이것도 제대로 못 닦아? 한지연 여사가 숟가락을 집어 던지듯 탁자에 놓았어요. 죄송합니다. 바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숟가락을 새로 가져다 드리는데 한지연 여사는 그것마저 일부러 찬찬히 들여다보며 확인했습니다. 마치 제가 또 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요. 그때였습니다. 여보, 식사 준비됐나? 김동욱 회장이 식당으로 들어오셨어요. 65세지만 여전히 위험 있는 체구를 가지신 분이에요. 다만 요즘 들어 가끔 눈빛이 흐려지는 순간들이 있었죠. 회장님은 식탁에 앉으시며 저를 힐끗 보셨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회장님의 눈빛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마치 저를 처음 보는 것처럼
아니, 오래전에 알던 사람을 보는 것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회장님, 식사하세요. 한지연 여사가 재촉했지만 회장님은 여전히 저를 보고 계셨어요. 당신은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왜일까요? 회장님의 그 눈빛에서 묘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슬픔? 그리움? 아니면 미안함? 여보, 왜 그러세요? 한지연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정신을 차리신 것 같았어요. 아니야. 잠깐 멍했나 봐. 회장님은 숟가락을 드셨지만 가끔씩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셨어요. 저는 불편해서 주방으로 물러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손이 계속 떨렸어요.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회장님이 출근 준비를 하실 때였어요. 저는 현관에서 구두를 닦고 있었는데 회장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다 갑자기 멈춰 서셨어요. 영희 씨, 회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30년 동안 일했지만 회장님이 직접 제 이름을 부르신 건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저는 황급히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우리가 어디서 본 적이 있나요? 회장님의 질문에 저는 얼어붙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 댁에서 일한 지 30년인데 그 전에는 뵌 적이 없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제 기억으론 30년 전 딸 수진이를 낳고 병원에서 나왔을 때부터 기억이 시작됐거든요. 그 전 일은 전부 안개 속에 가려져 있어요. 회장님은 제 얼굴을 유심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군요. 제가 착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여전히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현관문이 닫히고 회장님이 출근하시자 한지연 여사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야, 박영희. 여사님은 늘 저를 함부로 불렀어요. 회장님한테 쓸데없는 말하지 마. 알았어? 네, 여사님. 요즘 회장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쓸데없이 정신 산만하게 하지 말라고. 한지연 여사의 목소리엔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했어요. 오후가 되어 청소를 하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을 수 있어? 그래, 수진아. 엄마가 6시에 끝나니까 7시쯤 만나자. 응, 엄마 좋아하는 칼국수 사줄게. 수진이의 밝은 목소리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30년을 이렇게 살아온 것도 전부 수진이 때문이었으니까요. 저녁 무렵 저는 한지연 여사에게 인사를 하고 저택을 나섰어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득 저택 쪽을 돌아봤습니다. 저 큰 집에서 30년을 일했지만 저는 늘 뒷문으로 드나들었어요. 정문은 주인들만 쓰는 곳이니까요. 수진이와 만난 칼국수 집은 작고 소박했어요. 딸아이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28살이 된 우리 딸은 참 예쁘게 자랐어요. 제가 젊었을 때와 많이 닮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하지만 수진이는 저보다 훨씬 당당하고 똑똑해요. 수진아, 회사는 어때? 좋아. 이번에 프로젝트 팀장한테 칭찬받았어. 딸아이의 자랑스러운 얼굴을 보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엄마, 오늘 왜 표정이 안 좋아? 그 집에서 또 뭐라 했어? 수진이는 제 마음을 금방 알아챘어요. 아니야. 그냥 조금 피곤해서. 엄마, 그 집 그만둬. 매일 무시당하면서 왜 거기 있어? 수진이는 늘 이렇게 말했어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너 대학 보내고 대출금 다 갚았잖아.
이제 조금만 더 일하면 엄마도 쉴 수 있을 거야.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해. 근데 언제 쉴 건데?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엄마가 그 집에서 매일 고개 숙이고 사는 거 보면 내가 너무 화가 나. 저는 수진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수진아, 엄마는 정말 괜찮아. 너만 잘 크면 돼. 하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오늘 회장님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한지연 여사의 불안한 표정도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꿈속에서 희미한 장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남자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는 장면. 영희야, 사랑해라고 말하는 목소리. 그리고 갑자기 번쩍이는 차 헤드라이트와 비명소리.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무언가가 조금씩 깨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똑같이 시작됐어요. 5시 30분에 일어나 저택으로 출근하고 아침상을 차렸죠.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김동욱 회장이 식탁에 앉으셨는데 계속 저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밥을 드시다가도 신문을 보시다가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죠. 한지연 여사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여보, 왜 자꾸 가정부를 보세요? 한지연 여사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회장님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그냥. 하지만 회장님의 눈빛은 혼란스러워 보였어요. 마치 무언가를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죠. 그날 오후 저는 2층 서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먼지를 닦다가 책장 뒤에서 오래된 앨범 한 권이 떨어졌습니다. 주우려고 펼쳤는데 그 안에 낡은 사진들이 있었어요. 30년 전쯤 보이는 사진들이었어요. 젊은 김동욱 회장님과 한 여자가 함께 찍은 사진.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여자의 얼굴 부분이 모두 칼로 도려내듯 잘려나가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요. 제 손이 떨렸어요.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4년 5월 3일. 약혼식 날. 영희야, 평생 사랑할게. 마이너스 동욱. 영희. 제 이름이었어요.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가슴이 미어지듯 아팠고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였어요. 뭐 하는 거야? 한지연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한지연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그걸 어디서 찾은 거야? 여사님은 달려와 제 손에서 앨범을 낚아챘어요. 죄송합니다. 청소하다가 떨어져서. 함부로 남의 물건 뒤지지 마. 당장 나가. 한지연 여사는 앨범을 꼭 안고 떨고 있었어요. 그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죠. 저는 황급히 서재를 나왔어요.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영희야, 평생 사랑할게. 회장님의 글씨가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김동욱 회장님의 행동은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식탁에 앉으시면 저를 찾으셨어요. 주방에 있으면 영희 씨 어디 있나? 하고 부르시고 제가 나타나면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죠. 그 눈빛이 너무 깊고 슬퍼서 저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회장님, 식사하세요. 제가 밥상을 차려드리면 회장님은 제 손을 잡으려 하셨어요. 영희야. 그 순간마다 한지연 여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정신 차리세요.
이 사람은 가정부예요. 가정부. 여사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그 밑에는 불안함이 깔려 있었어요. 저는 그게 느껴졌습니다. 한지연 여사는 뭔가를 두려워하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 회장님이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시더니 저한테 다가오셨어요. 영희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65세의 거대한 기업 회장님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회장님, 무슨, 내가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내가 너무 바보였어. 저는 얼어붙었어요. 가슴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울려왔습니다. 낯설지 않은 목소리, 낯설지 않은 온기. 여보, 한지연 여사가 벌떡 일어나 회장님의 팔을 잡았어요. 병원 가셔야 해요. 요즘 정신이 이상하시잖아요. 난 정상이야. 오히려 지금이 가장 또렷해. 회장님이 한지연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한지연 여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당신 지금 정말 영희가 누군지 알아?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야. 내가 평생 찾아 헤맨 사람이라고. 식당에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회장님이 절 사랑했다고? 30년 전에? 헛소리 마세요. 한지연 여사가 소리쳤어요. 그 여자는 당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도망간 여자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었어.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며 이마를 짚으셨어요. 자꾸 생각나. 영희가 사라진 그날 밤 당신이 뭐라고 했는지. 당신이 너무 기뻐하던 모습이. 무슨 헛소리를. 한지연 여사는 제 쪽을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살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 집에서 당장 나가. 여사님, 저는 지금 당장 나가라고. 저는 황급히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숨을 고르는데 안에서 한지연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병원 가요. 당신 치매 검사 받아야 해요. 난 치매가 아니야. 그럼 왜 가정부한테 그런 헛소리를 해요? 30년 전 일을 제대로 기억이나 해요?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하셨어요. 저는 주방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가 자꾸 미끄러졌어요. 30년 전 내가 사랑했던 사람. 회장님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그리고 그 약혼 사진 뒷면의 글씨. 영희야, 평생 사랑할게. 점심시간이 되자 한지연 여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박영희.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네, 여사님. 오늘부터 회장님 식사는 내가 직접 챙길 거야. 당신은 회장님 눈에 띄지 마. 네. 그리고 2층 청소도 하지 마. 1층만 해. 한지연 여사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평생 가정부 주제에 주인 행세하려는 거야?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닙니다, 여사님. 저는 그런 생각. 입 닥쳐. 내가 뭔 짓을 꾸미는지 다 알아. 회장님이 요즘 정신이 이상하신 걸 이용해서 뭔가 얻어내려는 거지. 정말 아닙니다. 거짓말. 30년 동안 순한 척 하더니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한지연 여사는 제 턱을 잡았어요. 아팠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좋아. 내가 어떤 수를 쓰든 난 절대 당하지 않을 거야. 이 집에서 쫓겨날 사람은 바로 너야. 여사님이 나가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수진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늦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수진아. 일이 좀 많아서. 딸아이는 제 얼굴을 보더니
깜짝 놀랐어요. 엄마 울었어? 눈이 퉁퉁 부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하지만 수진이는 제 거짓말을 금방 알아챘죠. 엄마, 그 집에서 또 뭐라 했지? 말해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딸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수진아, 엄마는 괜찮아. 정말이야. 괜찮을 리가 없잖아. 엄마 표정 봐. 수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그 집 그만둬. 제발. 다른 데 가도 돼. 내가 이제 돈 버니까 엄마 굳이 거기서 일 안 해도 돼. 수진아, 난 엄마가 매일 무시당하는 거 보기 싫어. 차라리 우리 둘이서 작은 식당이라도 하자. 응? 딸아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알았어, 수진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꿈속에서 또 그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더 선명했어요. 젊은 남자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웃고 있었어요. 영희야, 우리 평생 행복하게 살자. 동욱 씨. 저는 그 남자를 동욱 씨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김동욱 회장님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면이 바뀌었어요. 캄캄한 밤길, 차 헤드라이트가 번쩍이고 누군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미안해, 영희 씨.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무언가를 마시게 되었고 정신이 흐려졌어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이게 꿈일까? 아니면 기억일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결심을 했거든요.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한지연 여사가 2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조용히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제 앨범을 발견했던 책장 뒤를 다시 살펴봤어요. 앨범은 없었어요. 한지연 여사가 치운 게 분명했죠. 하지만 책장 틈새에서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1995년 4월 28일 김동욱 대한건설 전무 약혼녀 실종 사건 수사 중. 기사 사진에는 젊은 김동욱 회장님이 경찰서 앞에서 찍힌 모습이 있었어요. 초췌한 얼굴로요. 기사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김동욱 대한건설 전무의 약혼녀 박영희 씨가 지난 25일 밤 실종됐다. 약혼식을 3일 앞둔 시점이었다. 박 씨는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중 행방불명됐으며 가족과 지인들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김 전무는 영희를 꼭 찾아야 한다며 눈물을 보였다. 제 손이 떨렸어요. 박영희. 제 이름이었어요. 1995년. 제 기억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이었죠. 저는 김동욱 회장님의 약혼녀였던 거예요.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한지연 여사였어요.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여사님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계셨어요. 2층 올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사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 스크랩을 들어보였어요. 이게 저예요. 제가 회장님 약혼녀였던 거죠? 한지연 여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 마. 그 박영희는 죽었어. 30년 전에. 죽었다고요? 그래. 실종된 지 한 달 후에 시체로 발견됐어. 강에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 살아있잖아요. 전 여기 서 있고요. 당신은 그냥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일 뿐이야. 한지연 여사가 소리쳤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했으면서 회장님 약혼녀 행세를 하겠다고? 그게 말이나 돼? 저는 행세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말 증거가 있어? 한지연 여사가 다가왔어요. 당신이 그 박영이라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어? 신분증은? 과거 기록은?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거든요. 30년 전 기억이 전혀 없고 제가 가진 신분증도 30년 전부터 새로 만든 거였으니까요. 없잖아. 당신은 그냥 미친 가정부일 뿐이야. 한지연 여사는 제 손에서 신문 스크랩을 빼앗았어요. 오늘부로 해고야. 당장 짐 싸서 나가. 여사님, 제발. 1시간 안에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거야. 주인 집에서 물건 훔치고 협박한다고 신고할 거라고. 저는 무릎이 꺾였어요. 제발요, 여사님. 한 달만, 아니 일주일만 더 주세요. 제가 진실을 밝힐 수 있게. 진실? 한지연 여사가 비웃었어요. 진실은 당신이 미친 가정부라는 거야. 회장님 재산 노리고 꾸며낸 거짓말이지. 그때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당신. 김동욱 회장님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여보. 한지연 여사가 놀라 돌아봤어요. 회장님은 저를 보더니 다가오셨습니다. 영희, 괜찮아? 회장님, 이 사람을 해고하려던 거야? 회장님이 한지연 여사를 보며 물으셨어요. 당연하죠. 이 여자가 당신을 속이고 있어요. 속여? 어떻게? 자기가 30년 전 당신 약혼녀였다고 주장하잖아요. 한지연 여사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 영희는 내 약혼녀였어. 서재에 정적이 흘렀어요. 한지연 여사의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당신 지금 정말. 난 정신 멀쩡해. 회장님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미안해, 영희. 30년 동안 몰라봐서. 하지만 이제 알았어. 당신이 내 영희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제 동욱 씨라고 불러줘. 옛날처럼. 한지연 여사가 비틀거렸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여사님은 서재를 뛰쳐나가며 소리쳤어요. 당신들 둘 다 미쳤어.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회장님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영희야, 30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왜 사라진 거야? 저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30년 전 일이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병원에서 깨어났는데 임신한 상태였어요. 제가 누군지도 몰랐고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임신? 그럼 수진이가. 네, 제 딸이에요. 회장님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으셨어요. 그럼 수진이는 내 딸이기도 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만에 밝혀지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딸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수진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김동욱 회장님이 엄마 옛날 약혼자였다고? 그래. 그리고 수진아, 너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는 회장님의 친딸이야. 수진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재벌 2세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구나.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가 사실은 재벌가 식구였다니. 수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그럼 엄마가 30년 동안 그 집에서 가정부로 일한 건 자기 집에서 하인 노릇한 거잖아요. 수진아, 엄마가 매일 무릎 꿇고 청소하고 한지연한테 욕먹고 냉대받은 게 다 자기 집에서였다고요? 딸아이는 주먹으로 소파를 쳤어요. 너무해. 너무 억울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저는 수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어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수진아, 엄마는 진실을 알아내야 해. 무슨 진실이요? 3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엄마 기억이 없는지, 그리고 저는 한지연 여사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한지연 여사가 뭘 숨기고 있는지 말이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저택으로 출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했거든요. 주방으로 향했는데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요, 여보. 그 여자를 믿으면 안 돼요. 한지연 여사의 목소리였어요. 당신은 요즘 정신이 온전치 않아요. 치매 초기 증상이라니까요. 난 멀쩡해. 회장님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영희를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 심장이 말해주더라고. 저 사람이 내 영희라고.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귀를 기울였어요. 심장이 말해준대요? 웃기지 마세요. 한지연 여사가 비웃었어요. 30년 전 그 박영희는 죽었어요. 시신도 확인했잖아요. 시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무슨 소리야? 영의 시신은 못 찾았잖아. 찾았어요. 당신이 정신 붕괴해서 입원해 있을 때 강에서 건져냈어요. 제가 직접 확인했다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시신이 발견됐다고? 그럼 저는 누구란 말이죠? 거짓말이야.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눈빛을 보면 알아. 거짓말이 아니에요. 한지연 여사가 소리쳤어요. 그 가정부는 사기꾼이에요. 당신 재산 노리고 꾸며낸 거라고요. 그럼 증명해봐. 회장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30년 전 시신 확인 기록을 보여줘. 장례식 기록도 있을 거 아냐? 한지연 여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없잖아. 당신이 지금 거짓말하는 거야. 여보, 당신이 뭘 숨기는지 모르겠지만 난 이제 알아낼 거야. 회장님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저는 재빨리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회장님이 주방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영희 씨. 네, 회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해주고 싶어요. 30년 전 일들을요. 회장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회장님의 서재로 불려갔어요. 회장님은 책상 위에 오래된 상자 하나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건 30년 동안 간직해온 거예요. 당신 물건들이에요. 회장님이 상자를 여셨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었습니다. 낡은 다이어리, 사진들, 그리고 약혼 반지. 이 반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어요. 섬세한 다이아몬드 반지였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치듯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야, 이 반지 마음에 들어? 젊은 남자가 제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웃고 있었어요. 예뻐요, 동욱 씨. 너무 예뻐요. 당신만큼은 못하지. 우리는 웃으며 포옹했어요.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영희 씨, 괜찮아요? 회장님이 저를 부축하셨어요.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천천히 해요. 무리하지 말고. 회장님은 저를 소파에 앉히셨어요. 저는 반지를 꼭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의 파편들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어요. 약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영희야,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동욱 씨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자. 평생? 네, 동욱 씨.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기억은 어두웠어요. 며칠 후 밤길을 걷고 있었어요.
퇴근길이었죠.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영희 씨,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돌아보니 회사 비서 한지연이 서 있었어요. 지연 씨? 이 밤에 왜? 미안해요, 영희 씨.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지연이 제 팔을 잡았어요. 뭐 하는 거예요? 동욱 씨는 제가 가질 거예요. 당신이 아니라. 한지연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차가 다가왔어요. 헤드라이트가 눈부셨죠. 누군가 저를 차에 밀어 넣었고 뭔가를 마시게 했어요. 정신이 흐려졌어요. 머리가 아팠고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으악! 저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어요. 회장님이 제 어깨를 잡고 계셨습니다. 영희 씨, 진정해요. 괜찮아요. 한지연이에요. 한지연이 절 납치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차에 태워서 뭔가를 먹였어요.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회장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한지연이 그랬다고요? 네. 저한테 말했어요. 회장님을 자기가 가질 거라고. 회장님은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그 여자가 그때 서재 문이 열렸어요. 한지연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계시네요. 여사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당신,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30년 전에 영희한테 뭘 한 거야?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지연 여사는 태연했어요. 그 가정부가 지어낸 이야기예요. 당신 재산 노리고. 거짓말. 제가 소리쳤어요. 제가 기억해요. 당신이 절 납치했어요. 증거가 있어요? 한지연 여사가 저를 노려봤어요. 30년 전 일을 증명할 증거가 있냐고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증거가 없었거든요. 제 기억뿐이었어요. 역시 거짓말이잖아요. 한지연 여사가 비웃었어요. 여보, 이제 정신 차리세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아니야. 회장님이 고개를 저으셨어요. 영희는 거짓말하지 않아. 내가 믿어. 당신 정말 미쳤어요. 한지연 여사가 소리쳤어요. 좋아요. 그럼 증명해보죠. DNA 검사해요. 만약 저 여자가 진짜 영희라면 뭔가 나오겠죠. 회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영희 씨,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검사해요. 제가 진짜 박영희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님이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죠. 영희 씨, 결과 나왔어요. 회장님은 서류를 제게 건네셨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김동욱과 박영희, 유전적 연관성 99.9%, 그리고 아래에 더 놀라운 문구가 있었어요. 김동욱과 박수진, 친자관계 확인 99.9%. 수진이가,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수진 씨는 제 친딸이 맞아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30년 동안 몰랐어요. 내 딸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도 울었어요. 회장님, 이제 동욱 씨라고 불러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영희야. 동욱 씨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30년 전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번엔 꼭 지킬게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렸어요. 한지연 여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면서요? 그래. 동욱 씨가 서류를 여사님께 던지듯 건넸어요. 영희는 진짜였어. 그리고 수진이는 내 친딸이고. 한지연 여사는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럴 수가. 어떻게.
30년 동안 당신이 뭘 한 건지 다 밝혀낼 거야. 동욱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영희를 어떻게 한 건지, 왜 내게 거짓말한 건지, 전부 다. 한지연 여사는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어요. 그 눈빛에는 증오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다 망쳐놨어. 여사님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내가 쌓아온 것들을 다. 한지연 여사는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동욱 씨를 보았어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실을 밝혀야죠. 동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30년 전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왜 기억을 잃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어요. 한지연 여사가 그냥 순순히 인정할 리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비밀을 지켜온 사람이 이제 와서 쉽게 무너질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로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재벌가 식구라는 게? 응. DNA 검사로 확인됐어. 수진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믿기지 않아요. 나 같은 게 재벌 2세였다니. 수진아, 나 같은 게라고 하지 마. 넌 원래부터 귀한 아이였어.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하며 키운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 내가 이렇게 씩씩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엄마. 수진이도 저를 껴안으며 울었어요. 이제 엄마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야 할 텐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한지연 여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아.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팀장님, 급한 가족 일이 생겨서요. 3일만 쉬고 오겠습니다. 수진이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엄마를 30년 동안 괴롭힌 한지연, 그 여자의 과거를 파헤치기로 결심한 거죠. 첫 번째로 간 곳은 국립중앙도서관이었어요. 1995년 4월부터 5월 신문 기사를 찾고 싶은데요. 사서에게 말하자 마이크로필름 자료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오래된 필름을 하나씩 돌려가며 찾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발견했죠. 1995년 4월 28일 대한건설 전무 약혼녀 실종 사건. 기사를 읽어 내려가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박영희 30씨가 퇴근길에 실종됐다. 약혼식을 3일 앞둔 시점이었으며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그리고 며칠 후 기사가 더 있었어요. 1995년 5월 15일 실종된 박영희 씨 여전히 행방불명. 김동욱 전무는 영희를 꼭 찾을 것이라며 사설탐정까지 고용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6월 이후 기사가 뚝 끊긴 거예요. 마치 사건이 없던 일처럼요. 수진이는 더 찾아봤지만 시신 발견 기사도 장례식 기사도 없었어요. 한지연이 거짓말한 거야. 수진이는 중얼거렸어요. 엄마 시신이 발견됐다던 한지연의 말은 완전한 거짓이었던 거죠. 수진이는 다음 목적지로 향했습니다. 1995년 당시 대한건설 본사가 있던 건물이었어요. 건물 1층 로비에는 경비실이 있었어요. 저기요, 혹시 여기서 오래 근무하신 분 계세요? 젊은 경비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는 다 최근에 들어왔는데요. 아, 근처 편의점 주인 아저씨가 옛날부터 이 동네에 계셨대요. 수진이는 편의점으로 달려갔어요. 50대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 계셨죠. 저기요, 혹시 1995년쯤 대한건설에서 일어난 실종 사건 기억하세요? 남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 그거요? 기억하죠. 완전 난리였는데. 어떤 난리였어요? 김동욱 전무 약혼녀가
갑자기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남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전무비서가 수상하다는 소문. 비서요? 네. 한지연이라고. 그 여자가 평소에 박영애 씨를 엄청 질투했대요. 수진이의 심장이 뛰었어요. 더 아시는 거 없으세요? 그때 한 목격자가 있었어요. 청소 아줌마였는데 남자는 휴대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어요. 여기. 이분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이 근처 살아요. 수진이는 그 주소를 받아 적었어요. 1시간 후 수진이는 낡은 아파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60대 여자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1995년 대한건설에서 일하셨다고 들었어요. 맞긴 한데. 왜요? 박영애 씨 실종 사건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여자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 일은 말하기 싫은데. 제발 부탁드려요. 박영희가 제 엄마예요. 여자는 깜짝 놀라며 수진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진짜요? 그럼 들어와요. 좁은 거실에 앉자 여자는 차를 내왔어요. 사실 저도 양심에 걸려서 힘들었어요. 30년 동안. 뭘 보신 거예요? 여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야근하고 나오는데 지하 주차장에서 한지연 비서를 봤죠. 그래서요? 한지연이 박영애 씨를 차에 태우고 있었어요. 근데 박영애 씨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더라고요. 비틀거리고 수진이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걸 경찰에 신고 안 하셨어요? 하려고 했죠. 근데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음 날 한지연이 저를 찾아왔어요. 돈 봉투를 주더니 본 것 없던 걸로 해. 안 그러면 당신 식구들 다 다친다고 협박했어요. 세상에. 저도 어린 자식들이 있었어요. 무서워서 입 다물었죠. 그리고 몇 달 후에 한지연이 김동욱 전무랑 결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닦았어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제가 용기 있게 말했으면 박영희 씨를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수진이는 여자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이라도 증언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이제는 늙었으니 두려울 것도 없어요. 수진이는 휴대폰으로 여자의 증언을 녹음했습니다. 다음으로 수진이는 1995년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를 찾았어요. 경찰청 홈페이지를 뒤져서 연락처를 알아냈죠. 여보세요. 정민수 전 형사님이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1995년 박영희 실종 사건 기억하세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아, 그 사건. 평생 잊을 수 없죠. 제대로 못 풀어서. 왜 못 풀었어요? 처음엔 열심히 수사했어요. 근데 갑자기 위에서 수사 중단 지시가 내려왔어요. 왜요? 김동욱 전무가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고 하더라고요. 약혼녀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다면서. 수진이는 이를 악물었어요.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한지연이 꾸민 거예요. 뭐라고요? 수진이는 그동안 알아낸 것들을 정민수 전 형사에게 말했어요. 세상에. 그럼 제가 당시에 더 파고들었어야 했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당시 수사 기록 찾아볼게요. 수진이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나 증거 찾았어. 뭐? 무슨 증거? 한지연이 엄마를 납치했다는 목격자 찾았어요. 그리고 당시 담당 형사님도 협조하기로 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엄마, 우리 이제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한지연한테 30년간 빼앗긴 거
다 되찾을 거예요. 다음 날 수진이는 김동욱 회장 저택을 찾아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가정부 박 씨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 수진 씨? 안녕하세요. 회장님 계세요? 응, 서재에 계셔. 들어와. 수진이는 서재로 향했어요. 문을 두드렸죠. 회장님, 저 박수진이에요. 아, 수진 씨. 들어와요. 김동욱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엄마 말씀 들었어요. 제가 회장님 친딸이라고요. 그래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수진이는 회장님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30년 동안 아빠 없이 자랐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아빠가 생긴 기분이 이상했어요. 회장님, 수진 씨, 이제 아버지라고 불러줘요.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직은 어색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요. 천천히 해요. 회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건 그렇고 제가 증거를 찾아왔어요. 수진이는 가방에서 서류들을 꺼냈어요. 녹음 파일, 신문 기사 복사본, 정민수 전 형사의 진술서까지. 이게 뭐죠? 한지연이 엄마를 납치했다는 증거예요. 회장님은 서류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이 여자가 정말 목격자도 있어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회장님은 주먹으로 책상을 쳤어요. 당장 변호사 부르겠어요. 이 증거들 가지고 법적 조치 취할 거예요. 그때였어요.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한지연 여사가 들어왔어요. 무슨 법적 조치요? 한지연 여사는 수진이를 보더니 비웃었어요. 아, 딸년이 왔네. 엄마 못지않게 주제넘게. 주제넘다고요? 수진이가 일어섰어요. 30년 동안 남의 자리 빼앗아 앉은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않아요? 뭐라고? 이것 좀 보세요. 수진이는 목격자 진술서를 한지연에게 내밀었어요. 한지연 여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1995년 4월 28일 밤 지하 주차장에서 당신이 우리 엄마를 차에 태우는 걸 목격한 사람이 있어요. 거짓말이야. 녹음 파일도 있어요. 당신이 그 목격자를 협박한 것까지 다 증언했어요. 한지연 여사는 비틀거렸어요. 안 돼. 이럴 순 없어. 이제 끝이에요. 수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도둑질한 인생, 이제 돌려줘야죠. 한지연 여사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히스테리컬한 웃음이었죠. 하하, 증거. 3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 법원이 믿을 거예요. 회장님이 일어서셨어요. 당신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가요. 내일 아침에 변호사 통해서 이혼 소송 들어갈 거예요. 여보,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사기꾼이었어. 회장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한지연 여사는 수진이를 노려봤어요. 다 내 짓이지? 내가 없었으면 저 없어도 진실은 밝혀졌을 거예요.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엄마가 30년 동안 당신 집에서 가정부 노릇하는 동안 당신은 안주인 행세했죠. 이제 그 값을 치러야 할 때예요. 한지연 여사는 비틀거리며 서재를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회장님은 수진이를 보셨어요. 고마워요,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딸로서 당연한 일한 거예요. 수진이는 처음으로 회장님을 아버지라는 눈으로 봤어요.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 엄마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회장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물론이지. 그게 내가 가장 원하는 거야. 그날 밤 수진이는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다 됐어요. 뭐가?
한지연 쫓아냈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엄마를 정식 아내로 맞이하고 싶대요.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이제 우리 떳떳하게 살 수 있어요. 30년 동안 빼앗긴 거 다 되찾았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몰랐어요. 한지연이 이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날 밤 한지연 여사는 자신의 방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법무법인 정도 맞죠? 네, 맞습니다. 제가 급한 소송건이 있는데요. 사기와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싶어요. 한지연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어요. 박영희와 박수진, 그 모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예요. 며칠 후 김동욱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컨벤션홀.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대한건설 김동욱 회장이 중대 발표를 한다던데 뭐래? 글쎄, 후계 구도 관련 아닐까? 기자들이 웅성거리는 가운데 회장님이 단상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서 있었습니다. 저 박영희가요. 30년 동안 가정부 복장만 입었던 제가 이제는 단정한 정장을 입고 회장님 옆에 서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제 옆에 계신 분은 박영희 씨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회장님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30년 전 실종됐던 제 약혼녀이자 이제는 제 아내가 될 뿐입니다. 홀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곧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어요. 뭐라고? 30년 전 실종된 약혼녀. 그럼 지금 부인은? 대박 특종이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손을 들어 기자들을 진정시켰어요. 저에게는 딸이 있습니다. 28살 박수진. 영애 씨와 제 사이에서 태어난 친딸입니다. 이번에는 홀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재벌 2세가 숨겨진 딸이 있었다고? DNA 검사 결과는? 현재 부인 한지연 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장님은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셨어요. DNA 검사 결과입니다. 99.9% 친자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스크린에 검사 결과가 띄워졌어요. 그리고 한지연 씨와는 이혼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이혼 사유가 뭡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회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사기 결혼입니다. 한지연 씨는 30년 전 박영희 씨를 납치하고 저를 속여 결혼했습니다. 홀이 또다시 술렁였어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목격자 진술과 당시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현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목소리도 홀 안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30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30년 동안 목이 메었어요. 제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제가 낳은 딸을 혼자 키우면서요. 기자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지연 씨는 30년 동안 제 자리를 빼앗고 저를 하인처럼 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제 삶을 되찾겠습니다. 그리고 딸과 함께 김동욱 회장님과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저희는 VIP 룸으로 이동했어요.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죠. 엄마 잘하셨어요. 고마워, 수진아. 저는 딸을 끌어안았어요. 회장님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처음으로 우리 셋이 가족처럼 포옹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요. 하지만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희가 저택으로 돌아오자 한지연 여사가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드디어 오셨네요. 한지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침착했어요.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죠. 당신 왜 아직도 여기 있어?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나가라고 했잖아. 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할 말이 있어요. 한지연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뭔데? 증거예요. 박영희가 30년 전에 정말로 죽었다는 증거.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무슨 소리야? 1995년 5월 30일 한강에서 시신이 발견됐어요. 신원 확인 결과 박영희로 나왔죠. 한지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어요. 회장님이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오래된 경찰 보고서였죠. 이건 조작된 거야. 조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공식 서류인데요. 한지연이 비웃었어요. 그럼 저 여자는 누구예요? 박영희가 아니라면? 저는 얼어붙었어요. 저는 박영희예요. DNA 검사는요? 그것도 조작이에요? 수진이가 나섰어요. 물론 조작이죠. 한지연은 수진이를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안타깝게도 아니에요. 제가 준비한 게 또 있거든요. 한지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1995년 박영희 시신의 DNA 샘플이에요. 당시 국과수에서 보관 중이던 거죠. 그게 뭐? 이 DNA와 지금 저 여자 DNA를 비교하면 되잖아요. 만약 다르다면? 한지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저 여자는 가짜고 당신들은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회장님은 서류를 집어던졌어요. 말도 안 돼. 영희는 진짜야. 그럼 검사해 보시죠. 30년 전 DNA와 지금 DNA를. 한지연은 여유로웠어요. 만약 일치하지 않으면 저는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거예요. 재산도 한 푼도 안 줄 거고요. 저는 주저앉았어요. 정말 혹시라도 제가 박영희가 아니라면? 아니,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분명 박영희예요. 기억도 돌아왔고 DNA도 일치했잖아요. 하지만 불안했어요. 검사예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전 DNA와 비교해요. 저는 진짜 박영희니까 결과는 똑같을 거예요. 한지연이 빙그레 웃었어요. 자신 있으시네요? 좋아요. 내일 국과수 가서 검사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수진이가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 걱정 마세요. 엄마는 진짜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한지연이 뭔가 꾸민 거예요. 분명히. 수진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다음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우리는 연구원 앞에 앉아 있었어요. 1995년 보관된 샘플과 현재 박영희 씨 샘플을 비교하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어요. 결과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그 3일은 지옥 같았어요. 매 순간이 불안했고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만약 다르다면? 만약 제가 진짜 박영희가 아니라면? 회장님은 저를 위로하셨어요. 영희, 걱정 마요. 당신은 진짜예요. 내 심장이 말해줘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3일째 되는 날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소로 오시죠. 우리는 다시 국과수로 갔어요. 한지연도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죠. 연구원이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1995년 박영희 샘플과 현재 박영희 씨 샘플. 연구원이 봉투를 뜯었어요. 일치율 0%입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회장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0%라고요? 그럴 리가 없어. 검사 결과가 그렇습니다. 연구원이 서류를 보여줬어요. 한지연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맞죠? 저 여자는 가짜예요. 안 돼.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저는 박영희예요. 저는 수진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엄마,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그때였어요. 연구원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1995년 샘플이 오염돼 있습니다. 오염? 네. 보관 과정에서 다른 DNA가 섞인 것 같습니다. 이 샘플로는 정확한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한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럴 리가. 샘플이 오염됐다면 이 검사는 무효예요. 회장님이 소리쳤어요.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다른 샘플이 있다면 다른 샘플은 없어. 한지연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1995년 샘플이 전부라고요.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수진이가 나섰어요. 혈액형, 지문, 다른 의료 기록, 뭐든 있을 거예요. 좋아요. 회장님이 결심한 듯 말씀하셨어요. 30년 전 박영희의 의료 기록을 전부 찾아봅시다. 병원, 학교, 직장, 어디든. 한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물러섰어요. 당신들 마음대로 하세요. 어차피 헛수고일 테니까. 하지만 한지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회장님, 저, 수진이, 그리고 회장님이 고용한 사설탐정까지 30년 전 기록을 찾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탐정이 말했어요.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병원 기록, 학교 졸업 앨범, 직장 인사 파일, 뭔가는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수진이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엄마 어렸을 때 사진이에요.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셨대요. 사진 속에는 어린 제가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였죠. 이 사진 잘 보세요. 수진이가 사진을 확대했어요. 여기 엄마 왼쪽 팔에 작은 흉터가 있어요. 정말이었어요. 어린 시절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죠. 그리고 현재 엄마 팔에도 같은 자리에 흉터가 있어요. 수진이는 제 팔을 걷었어요.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탐정이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좋아요. 이것부터 시작합시다. 그리고 어린 시절 다쳤을 때 병원 기록도 찾아봐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미친 듯이 기록을 찾아다녔어요. 수진이는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를 찾아갔고 탐정은 옛날 병원을 뒤졌어요.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엄마가 7살 때 다쳐서 간 병원 기록이요. 오래된 의료 기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환자명 박영희 7세, 왼쪽 팔뚝 열상, 오침 봉합, 그리고 이것도요. 탐정이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어요. 박영희 씨가 대학 다닐 때 건강검진 기록이에요. 여기 혈액형 AB형, 그리고 특이사항에 왼쪽 팔뚝 봉합 흉터라고 적혀 있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그럼 저는 진짜, 맞아요, 엄마. 엄마는 진짜 박영희예요. 우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지연 씨가 제시한 1995년 DNA 샘플은 조작되었거나 오염되었습니다. 회장님이 발표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스크린에 의료 기록들이 띄워졌어요. 30년 전 박영희의 의료 기록과 현재 박영희 씨의 신체적 특징이 완벽히 일치합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수진이가 나섰어요. 제 외할머니의 증언입니다. 외할머니는 딸의 모든 특징을 기억하고 계세요. 스크린에 제 어머니가 나타났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거였죠. 제 딸 영희는 왼쪽 팔에 흉터가 있어요. 7살 때 넘어져서 생긴 거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귀 뒤에 작은 점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있던 거예요. 저는 머리카락을 걷었어요. 오른쪽 귀 뒤의 점을 보여줬죠. 30년 만에 제 딸을 찾았어요. 어머니가 울먹였어요. 제 영희가 돌아왔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여론은 완전히 뒤집혔어요. 한지연은 범죄자로 낙인 찍혔고 검찰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며칠 후 한지연이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납치, 감금, 사기 결혼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뉴스가 보도했죠. 저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끝났어요, 엄마. 수진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30년 만에 정의가 이루어졌어요. 회장님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우리 가족의 시작. 한지연의 체포 소식이 전국에 퍼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평창동 저택의 안주인으로 돌아왔어요. 3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거죠. 영희야, 차 한잔 할까? 동욱 씨가 저를 테라스로 불렀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죠. 믿기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제가 정말 여기 앉아 있다는 게. 나도 그래. 동욱 씨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30년을 기다렸어. 매일 밤 당신을 꿈꿨어. 저는 동욱 씨를 보았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여전히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미안해요, 동욱 씨. 제가 기억을 잃어서. 아니야. 당신 잘못이 아니야. 동욱 씨는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주셨어요.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30년 늦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수진이가 테라스로 나왔어요. 엄마, 아버지, 변호사님이 오셨대요. 우리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동욱 씨가 물으셨어요. 한지연 측 변호인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재산분할 청구입니다. 뭐라고요? 제가 소리쳤어요. 한지연이 무슨 자격으로? 법적으로는 30년간 배우자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어요.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얼마를 요구하는데? 절반입니다. 동욱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회사 지분, 부동산, 모든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돼.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사기 결혼인데 어떻게? 그게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기 결혼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한지연 측은 30년간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납치 증거가 있잖아요. 제가 말했어요. 네, 있습니다. 하지만 한지연 측은 그것도 부인하고 있어요. 목격자의 증언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합니다. 동욱 씨가 책상을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재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망설였어요. 뭔데요? 말해보세요. 한지연이 구치소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변호사는 태블릿을 켜서 뉴스 영상을 보여줬어요. 화면에 한지연이 나타났어요. 수척해진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저는 억울합니다. 한지연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30년 동안 김동욱 회장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좋은 아내로 살았어요. 저 여자가 지금. 수진이가 이를 악물었어요. 박영애 씨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한지연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진짜 박영이라는 증거는 없잖아요. DNA 검사도 결론이 안 났고. 뭐라는 거야, 지금. 제가 소리쳤어요. 오히려 저는 피해자입니다. 한지연이 눈물을 흘렸어요. 연기였지만 카메라에는 진짜처럼 보였죠. 30년을 헌신했는데 하루아침에 쫓겨났어요. 제 인생을 돌려달라고 말하는 게 죄인가요? 영상이 끝나고 저는 주저앉았어요. 저 여자가 피해자라고? 동욱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신경 쓰지 마. 거짓말인 거 다 알아. 하지만 문제는 여론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를 보니 댓글들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한지연도 불쌍하긴 하네. 30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여자가 진짜 박영희인지 의심스럽긴 해. 재벌 재산 노린 사기 아닌가? 수진이가 휴대폰을 던졌어요. 미쳤어, 진짜. 사람들이 왜 저래요? 한지연 측에서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야. 동욱 씨가 말씀하셨어요. 홍보회사를 고용한 게 분명해. 다음 날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한지연의 딸이라는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한지연의 딸 김민서입니다. 25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어머니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김민서는 울먹였어요. 아버지를 30년 동안 정성껏 모셨고 저를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거짓말이야. 수진이가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쳤어요. 저 여자는 누구야? 한지연한테 딸이 있었어? 우리는 몰랐어요. 한지연에게 딸이 있다는 걸. 변호사에게 급히 연락했죠. 김민서라는 사람 조사해 주세요. 며칠 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민서는 실제로 한지연의 친딸이 맞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1998년에 태어났고 회장님이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동욱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내가 언제 그 아이 아버지가 됐어? 출생신고서에 회장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조작이야. 내 도장을 몰래 썼을 거야. 동욱 씨가 소리쳤어요. DNA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하지만 김민서는 DNA 검사를 거부했어요. 법적으로 아버지로 등재되어 있는데 왜 검사를 해야 하나요? 그녀의 변호사가 말했어요. 오히려 박수진 씨야말로 진짜 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버럭 화를 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잖아요. 그 검사도 조작됐을 수 있죠. 김민서의 변호사가 비웃었어요. 상황은 점점 꼬여갔어요. 한지연 측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언론 플레이, 여론 조작, 법적 공방. 어느 날 저녁 저는 혼자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되찾은 이 집이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엄마, 수진이가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당연하죠. 진실은 이기니까요. 수진이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그날 밤 악몽을 꿨어요. 재판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리며 말하는 꿈이었어요. 박영희는 사기꾼입니다. 즉시 체포하시오. 안 돼. 저는 비명을 지르며 깼어요.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동욱 씨가 달려왔어요. 영희야, 괜찮아? 동욱 씨. 저는 동욱 씨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우리 질까봐 무서워요. 또 모든 걸 잃을까봐. 안 그럴 거야. 동욱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내가 당신을 지킬 거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검찰이 저를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거예요. 사기 혐의로 고소가 들어왔습니다. 검사가 말했어요. 누가 고소했는데요? 동욱 씨가 물으셨어요.
한지연과 김민서입니다. 저는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어요. 차가운 형광등 아래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박영희 씨, 정말로 본인이 30년 전 실종된 그 박영희가 맞습니까? 네, 맞아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DNA 검사 결과가 그 검사는 김동욱 회장과의 친자 관계만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박영희라는 건 증명 못했어요. 검사가 차갑게 말했어요. 그럼 30년 전 DNA는요? 오염됐다며. 오염됐다는 것도 의심스럽습니다. 혹시 당신이 일부러 오염시킨 건 아닙니까? 제가요? 재벌과 결혼하려고 정교하게 꾸민 사기극일 수도 있죠.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조사는 6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제 답변의 모순을 찾으려 했어요. 30년 전 기억이 없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본인이 박영희라고 확신합니까? 기억이 돌아왔어요. 조금씩이요? 그럼 완전히는 아니네요? 그렇지만 혹시 누가 당신에게 박영희의 이야기를 들려준 건 아닙니까? 그걸 기억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검사의 말에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정말 그럴까? 제 기억이 진짜일까? 조사가 끝나고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어요. 동욱 씨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붙잡았어요. 괜찮아요? 모르겠어. 저는 무너질 것 같았어요. 제가 정말 박영희가 맞을까?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걸까? 엄마, 정신 차려요.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고 흔들었어요. 엄마는 박영희예요. 우리 엄마라고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 검사가 그러는데. 증거는 우리가 더 찾으면 돼요.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포기하면 안 돼요. 여기서 포기하면 한지연이 이기는 거예요. 동욱 씨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희야,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은 내 영희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뉴스는 제 조사 소식을 대서특필했어요. 박영희 사기 혐의로 검찰 조사. 30년 전 실종 여성 사칭 의혹. 댓글들은 더욱 악랄해졌어요. 역시 사기꾼이었네. 불쌍한 한지연. 30년을 바쳤는데. 재벌 재산 노린 여자. 수진이는 댓글을 보다가 휴대폰을 집어던졌어요. 다 미쳤어. 진실도 모르면서.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내가 정말 박영희일까? 그 의심이 자꾸 들었어요. 기억은 희미했고 증거는 부족했어요. 혹시 제가 정말로 다른 사람이고 박영희의 이야기를 듣고 착각하게 된 걸까?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박영희야. 나는. 하지만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수진이가 문을 열었어요. 누구세요? 택배입니다. 수진이가 상자를 받아왔어요. 엄마 앞으로 왔는데 보낸 사람이 없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하나. 진실을 알고 싶으면 이걸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양심 있는 사람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지연의 일기.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연의 일기장을 펼쳤어요. 수진이와 동욱 씨가 제 양옆에 앉아 함께 읽었죠. 1995년 4월 20일. 첫 페이지였어요. 오늘도 동욱 씨는 박영희 얘기만 했다. 약혼식이 일주일 남았다고 들떠있다. 나는 5년 동안 비서로 일하면서 그를 사랑했는데 그는 나를 한 번도 여자로 보지 않았다. 박영희가 미워 죽겠다. 저는 숨을 삼켰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4월 25일 결심했다. 박영희를 없애기로. 동욱 씨는 내 것이어야 한다. 5년을 기다렸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세상에. 수진이가 중얼거렸어요. 1995년 4월 28일. 오늘 실행했다. 박영희가 퇴근하는 걸 기다렸다가 차로 접근했다. 영희 씨, 회장님이 급히 찾으세요라고 했더니 순순히 따라왔다. 지하 주차장에서 수면제를 탄 물을 먹였다. 청소 아줌마 한 명이 봤지만 돈으로 입을 막았다. 제 손이 떨렸어요. 계속 읽어요, 엄마.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정신을 잃은 박영희를 차에 태워 강화도로 갔다. 아는 사람이 운영하는 시골 여관에 가뒀다. 주인한테 정신병 있는 친척이라고 했더니 믿었다. 그럼 엄마를 그곳에. 계속 읽어봐. 동욱 씨가 말씀하셨어요. 1995년 5월 1일. 박영희는 계속 수면제를 먹여서 정신을 못 차리게 했다. 3일째 되니까 기억이 혼미해지는 것 같다. 의사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계속 약을 먹이면 기억상실증이 올 수 있다고 했다. 이 미친. 수진이가 일기장을 집어던지려 했어요. 아니, 수진아. 끝까지 읽어야 해. 저는 일기장을 붙잡았어요. 1995년 5월 15일. 박영희에게 새 신분증을 만들어줬다. 가짜 주민등록증. 이름은 그대로 박영희지만 생년월일과 주소를 바꿨다. 기억을 잃은 그녀는 이게 진짜인 줄 알 것이다. 그래서 엄마 주민등록이 30년 전부터 시작된 거구나. 수진이가 깨달았어요. 1995년 5월 20일. 오늘 박영희를 풀어줬다. 강화도 시골 버스 정류장에 두고 왔다. 임신한 것 같던데 그건 동욱 씨 아이겠지. 상관없다. 어차피 기억도 없고 신분증도 가짜니까 절대 찾아오지 못할 것이다. 임신. 저는 배를 쓸었어요. 수진이가 바로 그때 제 뱃속에 있었던 거예요. 1995년 5월 25일. 동욱 씨한테 말했다. 영애 씨가 다른 남자랑 도망갔대요. 증거로 조작된 편지도 보여줬다. 동욱 씨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 계획대로다. 이 여자가. 동욱 씨가 주먹을 쥐었어요. 1995년 6월 10일. 동욱 씨를 위로하는 척하며 가까워졌다. 매일 그의 곁에 있었다. 슬픔에 빠진 그는 의지할 곳이 필요했고 나는 그 자리를 채웠다. 1995년 8월 20일. 오늘 동욱 씨가 나한테 프로포즈했다. 당신이 없었으면 이겨내지 못했을 거예요 라고 했다. 드디어 성공했다. 박영희는 어디선가 기억도 없이 떠돌고 있을 것이고 나는 김동욱의 아내가 된다. 저는 일기장을 덮었어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저를 껴안았어요. 동욱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속았다니. 동욱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말했어요. 한지연이 너무 치밀하게 계획한 거예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의심했어. 영희가 나를 버렸다고 믿었어. 동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잘못 믿고 살았어. 저는 동욱 씨를 안아주었어요. 이제 진실을 알았잖아요. 이 일기장이 증거예요. 수진이가 일어났어요. 당장 변호사한테 가져가요. 이걸로 한지연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저는 한지연의 일기장을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한지연이 직접 쓴 일기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여기에 30년 전 범죄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일기장 내용이 띄워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어요. 납치, 감금, 약물 투여로 인한 기억상실 유도, 신분 조작.
동욱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한지연은 계획적으로 박영희의 인생을 빼앗고 제 옆자리를 도둑질했습니다. 일기장의 진위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변호사가 나섰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한지연의 필체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수진이가 또 다른 증거를 내놓았어요. 일기장에 나온 강화도 여관 주인을 찾았습니다.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스크린에 70대 노인이 나타났어요. 95년에 한지연이라는 여자가 왔어요. 젊은 여자를 데려와서 2주 동안 가뒀죠. 노인이 증언했어요. 그 여자는 계속 약에 취해 있었고 나중엔 임신한 게 보였어요.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어요.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습니까? 한지연이 돈을 많이 줬어요. 그리고 협박도 했고 노인은 고개를 숙였어요. 양심에 걸려서 평생 괴로웠습니다.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어요. 기자회견이 끝나고 전국이 뒤집혔어요. 뉴스는 한지연의 범죄를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지연 30년 전 납치 범죄 자백일기 공개. 계획적 범죄. 충격적 진실. 댓글들도 돌아섰어요. 한지연 진짜 악마네. 박영애 씨한테 사과해야 한다.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날 오후 검찰이 한지연을 재소환했어요. 저는 참고인으로 검찰청에 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맞은편에서 한지연이 오고 있었어요. 수갑을 찬 채로요. 우리의 눈이 마주쳤어요. 한지연은 저를 노려봤지만 이제 그 눈빛에는 두려움도 섞여 있었어요. 박영희. 한지연이 저를 불렀어요. 저는 멈춰섰어요. 30년 동안 잘 살았어? 한지연이 비웃었어요. 가정부 하면서 바닥 닦고 내 눈치 보면서. 그래도 저는 제 딸과 함께였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당신은 30년 동안 거짓말 속에 살았죠. 한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후회하지 않아. 30년 동안 부와 명예를 누렸으니까. 하지만 사랑은 못 받았잖아요. 제 말에 한지연이 움찔했어요. 동욱 씨는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저를 그리워했죠. 닥쳐. 한지연이 소리쳤어요. 그래도 난 그 자리에 있었어. 당신은 바닥이나 닦고 있었지. 이제는 제 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감옥에 가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살 거예요. 한지연은 제게 달려들려 했지만 교도관이 붙잡았어요. 나 줘. 한지연이 발버둥쳤어요. 박영희, 내가 다 망쳤어. 내 인생을. 당신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한지연의 비명이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재판이 열렸어요. 법정에는 수많은 방청객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증인석에 앉았고 한지연은 피고석에 앉았어요. 증인은 피고인 한지연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30년 전 피고인은 저를 납치하고 감금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명확했어요. 수면제를 먹여 기억을 잃게 만들고 가짜 신분증을 만들어 제 인생을 빼앗았어요. 그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들어 올렸어요. 피고인이 직접 쓴 범행 일지입니다. 검사는 일기장 내용을 하나하나 법정에서 읽었어요. 방청객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한지연이 천천히 일어났어요. 저는 한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어요.
1995년 4월 28일 박영희 씨를 납치했고 수면제를 먹여 기억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한지연은 눈물을 흘렸어요. 김동욱 씨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박영희만 봤어요. 저는 미쳐버렸어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겁니까? 판사가 엄하게 물었어요. 네, 잘못했습니다. 한지연은 무릎을 꿇었어요. 박영희 씨 용서해 주세요. 제발. 저는 한지연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을 빼앗아간 사람. 제 딸의 어린 시절을 빼앗아간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제가 말했어요. 당신은 제 인생 30년을 빼앗았어요. 제 딸은 아버지 없이 자랐고 저는 매일 당신 밑에서 무시당했어요. 한지연이 오열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제가 덧붙였어요. 당신은 이미 벌을 받고 있으니까요. 30년 동안 사랑받지 못한 결혼, 거짓말 속에 산 인생. 그게 당신 벌이에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피고인 한지연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한지연은 고개를 떨군 채 끌려나갔어요. 재판이 끝나고 저는 법정 밖으로 나왔어요. 동욱 씨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껴안았어요. 끝났어요. 드디어 끝났어요. 동욱 씨도 우리를 안아주셨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야. 우리 가족의 시작.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제 딸, 그리고 3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평창동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거실에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 친정 어머니, 30년 만에 다시 만난 어머니요. 엄마. 저는 어머니 품에 안겼어요. 영희야, 우리 영희. 어머니도 울었어요. 이제 괜찮아. 다 끝났어. 동욱 씨가 샴페인을 따랐어요.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야. 30년 만에 진실이 이긴 날.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수진이, 동욱 씨, 어머니, 그리고 저.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날 밤 저는 2층 주인 침실로 올라갔어요. 30년 전 제가 있어야 했던 그 방. 창문을 열자 정원이 보였어요. 달빛 아래 하얀 장미가 피어 있었죠. 동욱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영희야, 행복해? 네. 이제는 행복해요. 저는 동욱 씨의 손을 꼭 잡았어요. 30년 늦었지만요. 늦지 않았어. 우리한테는 아직 시간이 있어. 동욱 씨가 제 이마에 키스했어요. 저는 눈을 감았어요. 30년의 고통이 끝났어요. 이제는 행복할 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가을에서 겨울을 지나 다시 봄이 왔어요. 평창동 저택 정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엄마, 정말 예쁘다. 수진이가 제 머리를 손질해주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진아. 오늘은 제 결혼식 날이에요. 30년 늦은 결혼식이죠. 동욱 씨와 저는 법적으로 재혼 수속을 밟았어요. 한지연과의 결혼은 사기 결혼으로 무효가 되었으니까요.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제 친정 어머니는 요즘 이 저택에서 저희와 함께 살고 계세요. 네, 어머니. 우리 영희가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되다니. 어머니가 눈물을 닦으셨어요. 30년 전에 못다한 결혼식을 오늘 하는 거구나. 저도 울컥했어요. 엄마, 울면 화장 다 지워져요. 수진이가 휴지를 건넸어요. 우리 셋은 웃으며 함께 안아주었어요. 정원에는 하객들이 모여들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대받았죠. 동욱 씨 회사 임직원들, 제 친구들,
그리고 이 사건을 함께 해결해준 분들. 목격자로 나서준 청소 아줌마 정민수 전 형사, 변호사님, 사설탐정, 심지어 강화도 여관 주인 할아버지도 오셨어요. 박영희 씨 정말 축하합니다. 할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제가 진작 신고했어야 했는데 30년 동안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할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음악이 시작됐어요. 결혼 행진곡이 정원에 울려 퍼졌죠. 저는 수진이의 부축을 받으며 버진 로드를 걸었어요. 아버지가 안 계시니 딸이 제 손을 잡아준 거예요. 엄마, 천천히 걸어요. 응. 흰 꽃잎이 떨어지는 가운데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어요. 재단 앞에는 동욱 씨가 서 계셨어요. 턱시도를 입은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65세지만 제 눈에는 30년 전 그 젊은 모습으로 보였죠. 동욱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영희야. 저도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가 제 손을 동욱 씨 손에 넣어 주었어요. 아버지, 엄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지, 우리 딸. 동욱 씨가 수진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주례 선생님이 입을 열었어요. 신랑 김동욱과 신부 박영희는 30년 전 사랑으로 만났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운명의 장난으로 30년을 떨어져 있었죠. 그 긴 세월 동안 두 분은 서로를 잊지 않았고 마침내 다시 만났습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두 분은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늦었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이깁니다. 주례 선생님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신랑 신부를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동욱 씨의 목소리가 확고했어요. 신부, 신랑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예. 저도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반지를 교환하십시오. 동욱 씨가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셨어요. 30년 전 약혼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어요. 영희야,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저도요, 동욱 씨. 저도 동욱 씨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드렸어요.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동욱 씨가 저를 부드럽게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입을 맞췄죠. 30년 만에 키스였어요. 하객들이 박수와 환호를 보냈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됐어요. 정원에 차려진 테이블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는 동욱 씨와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돌렸습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회사 임원이 인사했어요. 사모님께서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 행복하실 일만 남았네요. 고맙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사모님이에요. 가정부가 아니라. 언니, 제 친구들이 달려왔어요. 3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구들이었어요. 영희야,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런 일을 당했었다니.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저는 친구들을 껴안았어요. 오늘은 행복한 날이잖아. 수진이가 단상으로 올라갔어요. 제가 축가를 부르겠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수진이는 노래를 시작했어요. 당신을 만나 행복합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동욱 씨와 춤을 췄어요. 영희야, 행복해? 너무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우리의 현실이야. 동욱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해가 지고 정원에 조명이 켜졌어요. 반짝이는 전구들이 나무에 걸려 있었고 정원은 동화 속 같았어요. 엄마, 아버지.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부케 던지실 시간이에요. 저는 웃으며 부케를 들었어요. 자, 미혼 여성분들 모여주세요. 여자 하객들이 뒤에 모였어요.
하나, 둘, 셋. 저는 부케를 던졌어요. 부케는 공중을 날아가 누군가 손에 들어갔어요. 회사 여직원이었죠. 와, 제가 받았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파티는 무르익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축하해 주었어요. 저는 테라스에 잠깐 나와 정원을 내려다봤어요.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 밝은 조명, 음악 소리. 믿기지 않아요. 제가 중얼거렸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이 집 가정부였는데, 이제는 이 집의 진짜 주인이야. 동욱 씨가 뒤에서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내 아내고, 저는 동욱 씨 품에 기댔어요. 동욱 씨 30년을 잃어버렸지만요. 응? 그래도 후회 안 해요. 저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수진이도 없었을 테니까. 맞아. 수진이는 우리의 축복이야. 그리고 30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져요. 동욱 씨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영희야, 남은 30년은 행복하게 살자. 아니에요. 남은 50년요. 저는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100살까지 살아요. 그래, 100살까지. 동욱 씨도 웃으셨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습관적으로 앞치마를 찾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는 앞치마 안 매도 되는구나. 거울을 보니 웨딩드레스 대신 비단 잠옷을 입은 제가 있었어요. 머리는 전문가가 손질해줘서 여전히 예뻤고요. 일어났어? 동욱 씨가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손에 아침 식사 트레이를 들고요. 제가 아침 만들었어. 세상에, 동욱 씨가요? 응. 신혼여행 못 가는 대신 신혼 기분이라도 내려고. 동욱 씨가 트레이를 침대에 놓으셨어요. 토스트, 계란, 과일, 그리고 커피. 맛있어 보여요. 저는 토스트를 한 입 베어 물었어요. 어때? 완벽해요. 사실 조금 탔지만 저는 웃으며 먹었어요. 영희야. 네. 오늘부터 우리 뭐하고 살까? 동욱 씨가 물으셨어요. 글쎄요. 저는 30년 동안 청소하고 요리만 했으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하고 싶은 거 해. 하고 싶은 거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사실은요, 공부하고 싶어요. 공부? 네. 저 대학도 못 나왔잖아요. 30년 전에 약혼하느라 휴학했거든요. 그럼 대학 다녀. 동욱 씨가 웃으셨어요. 60대 대학생, 멋진데? 정말요? 물론이지. 내가 등록금 낼게. 저는 동욱 씨를 껴안았어요. 고마워요, 동욱 씨. 한 달 후, 저는 정말로 대학에 등록했어요. 문학과 1학년이요. 개강 첫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학생들이 저를 보고 웅성거렸죠. 저분이 그 유명한 박영희 씨잖아. TV에서 봤어. 30년 만에 신분 되찾은 분. 대단하시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에 20대 여학생이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은이에요. 안녕하세요. 박영희예요. 같이 공부해요. 지은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동욱 씨와 저녁을 먹고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옛날 이야기도 했어요. 평범하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이었어요. 6개월 후 기말고사를 치렀어요.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전과목 어를 받았어요. 엄마, 대박. 수진이가 성적표를 보며 소리쳤어요. 60살의 전과목 어라니.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웃었어요. 사실 밤마다 공부하느라 힘들었지만 너무 즐거웠어요. 30년 동안 못 배운 걸 배우는 기쁨이었죠.
영희야, 오늘은 축하하는 날이니까 외식하자. 동욱 씨가 말씀하셨어요. 좋아요. 우리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서울 야경을 보며 식사했죠. 건배. 우리는 잔을 부딪혔어요. 영애 씨의 정과목어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 가족을 위하여. 수진이가 덧붙였어요.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 식사를 하는데 동욱 씨가 뭔가를 꺼내셨어요. 영희야, 이거 서류 봉투였어요. 뭐예요? 열어봐. 저는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부동산 등기부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야. 내 이름으로 해뒀어. 카페요? 응. 내가 대학 졸업하면 운영해보면 어떨까 해서. 동욱 씨가 웃으셨어요. 문학 전공하잖아. 북카페 하면 딱이겠다 싶더라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동욱 씨, 우리 영희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는 동욱 씨를 껴안았어요. 레스토랑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1년 후 저는 대학 2학년이 되었어요. 그리고 강남 카페도 문을 열었죠. 영희의 책방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동욱 씨, 수진이, 어머니, 친구들, 그리고 대학 동기들까지. 축하해요, 언니. 대학 동기 지은이가 꽃다발을 줬어요. 고마워, 지은아. 카페는 아늑했어요. 책들이 가득한 서가, 편안한 소파, 따뜻한 조명. 저는 카운터에 서서 커피를 내렸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어요. 여기가 그 유명한 박영희 씨 카페구나. 30년 만에 인생 역전하신 분이잖아. 대단하시다, 정말. 저는 웃으며 커피를 내어드렸어요. 맛있게 드세요. 카페 한쪽에는 제 이야기를 담은 책이 놓여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자서전을 내자고 제안했고 저는 동의했거든요. 30년을 기다린 사랑. 제목이었어요. 책은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어요. 박영애 씨 사인 좀 해주세요. 한 여자 손님이 책을 들고 왔어요. 물론이죠. 저는 책에 사인을 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마이너스 박영희. 그날 저녁 카페를 닫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동욱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어떻게 됐어? 대박이에요. 손님이 엄청 많았어요. 다행이다. 동욱 씨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우리 영희, 이제 완전히 새 인생 사는구나. 네.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어요. 30년 전 이 집에서 가정부로 일하던 제가 떠올랐어요. 무릎 꿇고 바닥을 닦고 한지연의 눈치를 보며 살던 그때가요. 동욱 씨, 응? 가끔 생각해요. 만약 한지연이 저를 납치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30년 전에 평범하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겠죠. 그랬겠지. 하지만 그랬다면 저는 동욱 씨를 보았어요. 지금처럼 행복의 소중함을 몰랐을 것 같아요. 무슨 뜻이야? 30년의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도요. 동욱 씨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우리는 행복의 진짜 의미를 알아. 그래서 저는 후회 안 해요. 힘들었지만 그 시간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정원에는 벚꽃이 또 피었어요. 1년 전 결혼식 때와 똑같이. 영희야. 네.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동욱 씨.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어요. 30년 동안 쓰지 못했던 일기를요. 오늘은 카페 개업 첫날이었다.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고 다들 축하해 주셨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하다. 60살의 대학생이 되고 카페 사장님이 되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다. 30년 전 약혼녀였던 나, 30년 동안 가정부였던 나, 그리고 지금의 나. 모두 같은 사람이지만 다른 인생을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모든 순간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는 것을.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진실은 결국 밝혀졌고, 사랑은 30년을 이겼다. 내일도 모레도 남은 인생도 행복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진짜 나로 살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박영희. 일기를 덮고 저는 잠들었어요. 동욱 씨 옆에서 따뜻하고 평화롭게 30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영원하기를 바라며 5년 후 평창동 저택 정원에서 큰 잔치가 열렸어요. 수진이의 결혼식이었죠. 엄마 어때요? 수진이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물었어요. 너무 예쁘다, 우리 딸.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처럼 30년 기다리지 마. 행복하게 살아. 네, 엄마. 수진이도 울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에서 동욱 씨가 축사를 하셨어요. 5년 전 나는 30년 만에 사랑을 되찾았습니다. 동욱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오늘 내 딸이 자신의 사랑을 시작합니다. 수진아, 행복해라.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하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는 동욱 씨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됐어요. 그러게. 시간 참 빠르다. 동욱 씨 행복하죠? 물론이지. 너무 행복해서 무서울 정도야. 저도 그랬어요. 너무 행복해서 혹시 꿈은 아닐까 싶을 정도로요. 하지만 이건 꿈이 아니에요. 제 진짜 인생이에요. 30년을 빼앗겼지만 되찾았고 그 이상을 얻었어요. 사랑, 가족, 행복, 그리고 저 자신을요. 저는 정원을 바라봤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가운데 사람들이 웃고 떠들고 축하해 주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이에요. 박영희의 인생. 30년을 기다린,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행복한 인생이에요.